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건물은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따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정지상권의 핵심 내용으로 성립 여부와 그 해결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의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에 대해서 성립하나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수목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지상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를 말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나 증여, 대물 변제 등으로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를 말하고 건물 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고 그랬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물의 경매로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성립합니다. 토지만 공유 지분인 경우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물만 공유 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건물 공유자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에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있어서 건물 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나대지상의 환매특약에 등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대지 소유자는 그 신축 당시부터 환매권 행사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특약 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그대로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잠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대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의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제한물권조차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환매란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으로 민법상 환매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되며 환매권은 일종의 해제권으로 간주되며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했을 때 건물과 토지를 동일인이 소유하지 않았다면 새로 건물을 산 사람은 토지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지었다가 경매 절차로 땅과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질 때에는 민법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유지분의 법정지상권 여지가 있는 물건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가 낙찰받은 지분만큼의 권리 행사를 위해 토지 공유자나 건물주 대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건물이 나의 토지 위에 있어서 낙찰자로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주고 있으니 제한을 가한 만큼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달라. 공유지분 물건의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일부분을 특정한 이후에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딜레마는 작은 지분 토지의 소유자로 건물 전체의 철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결론은 건물이 위치한 영역을 특정하기 힘들어 철거 소송까지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 무응답이거나 답변이 오더라도 부정적이면 소를 제기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선행하여 진행해 둡니다. 공유물 분할에서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관계로 현금 분할을 해달라는 논지로 소를 제기합니다. 일단 소 진행 중에 토지에 애착이 있거나 필요한 나머지 공유자가 있을 경우 지분을 사가게 되면 종결하면 됩니다. 반대인 경우는 현금 분할 판결이 나오면 토지 전체에 대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형식적 경매를 통하면 지분 물건이 아니라 법정지 상권 여지 있는 물건이라는 매각 조건만 남은 채 매물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내가 다시 경매로 낙찰을 받아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해 봅니다.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도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의 토지 매각 협상에서 원만하지 않다면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건물 철거 요구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철거를 원하지 않는 건물주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종결하면 되고, 그 반대라면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를 통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았다면 그동안 적립된 부당이득금 반환을 권원으로 해서 건물을 대상으로 경매 신청을 진행합니다. 통상 철거 판결을 받은 건물의 경우 경매로 나오면 어느 누구도 입찰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철거 운명을 지닌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저렴하게 유찰된 가격에서 건물을 낙찰받는다면 건물과 토지 모두가 온전한 나의 소유로 넘어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